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온산공단 유나이티드 터미널 코리아 공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유류 저장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발생한 불은 3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소방의 신속한 진화 작업으로 옆에 있던 다른 탱크로 불이 번지는 사태는 막았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류 저장 탱크 위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소방대원들은 진화 작업에 한창입니다. 10일 오전 11시 15분쯤 울산 온산공단 유나이티드 터미널 코리아 공장에서 유류 저장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작업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1명은 병원에서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 2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여서 그걸 긴급하게 구조를 해가지고 긴급 후송한 상태이고, 사고 대응은 저희가 최초 화재가 난 탱크 주변에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무분무 시설을 방사하면서 저희가 시간을 지연한. 폭발한 유류 탱크 안엔 석유 계열 고인화성 물질이 들어있었는데 병원으로 이송된 작업자들은 탱크 내부 물질의 양과 상태 등을 계측하는 감정사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작업자들이 계측을 위해 탱크 상부의 해치를 열던 중 화재 징후를 발견해 급하게 내려오고 난 뒤 폭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에서 인화성 증기가 발생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증기가 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치를 열 때 단순 스파크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여간 소방 헬기와 펌프차를 동원해 화재 진압을 이어나갔고 오후 1시 33분쯤 초기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화재 발생 1시간여간 꺼지지 않던 불은 대용량 방사포가 투입되면서 큰 불길은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불이 난 탱크 주변엔 윤활유와 바이오 디젤 등이 들어있는 저장 탱크들이 더 있었지만 큰 불이 빠르게 잡히면서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았습니다. 불은 냉각 소화 작업을 거쳐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인 오후 2시 19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국과수, 노동부와의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지난 주말 태화강력 광장에서 열린 데 이어 이번 주말에도 태화강력 둔치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는 등 울산 지역에서도 탄핵 반대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은 오는 15일 태화강 남구 둔치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 열기를 울산에서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 울산본부가 주최한 지난 주말 태화강력 광장 집회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추산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석방과 비상계엄 지지 등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태화강력 광장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 지역 지방의원들은 어제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를 중단하고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시의회와 남구의회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사법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지방의회를 모욕하는 내란 동조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와는 반대로 각자 소속된 의회에서 노선 개편 이후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울산 시내버스 노선 수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민생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진현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법원장은 어제 울산지법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마저 근본부터 흔드는 풍토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임기응변으로 수습하기보다는 사법부의 기본에 충실한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5기인 유 법원장은 울산지법 부장판사로 재임 중에 법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울산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해 3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거리 시간 요금과 심야 할증 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울산시는 택시업계 경영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대중교통개선위원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을 거쳐왔습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정보화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보화 시행계획과 제2차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어제 심의 의결된 2025년 정보화 시행계획은 지능형 행정구현과 디지털 경제기반 조성 등 5개 분야 90개 사업으로 총 458억 3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함께 의결된 2차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은 시민중심 디지털 혁신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혁신과 산업 육성, 데이터 이용 환경 조성 등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단계별 추진 계획이 담겼으며 사업 추진에 총 332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LNG 벙커링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NG 벙커링선은 해상에서 LNG를 충전해주는 선박으로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LNG 벙커링선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계약 규모는 5,383억 원으로 울산에 있는 HD 현대미포에서 건조해 오는 2028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2040년 울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다음 달 4일까지 실시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20년 기준으로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동과 유관기관, 협회, 대학교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울산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됩니다. 한편 2040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앞으로 공청회와 행정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울산시 아파트 연합회 입주자 대표회의는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성공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성공은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면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또 하나의 선례가 됐다면서 어렵게 이룬 당연한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수선한 탄핵 정국 속에서도 울산시의회가 동면에서 깨어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특히 내일 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고 후반기 의장 선출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13일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당위원장 거취 표명도 금주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울산 정가가 어느 때보다 긴박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의회가 동면에서 깨어나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의 임시회를 개회하고 새해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김두겸 시장과 전창수 교육감이 각각 시정연설을 갖고 울산시와 교육청이 펼쳐갈 올 한 해 활동의 방향성과 핵심 의제를 밝힙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작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조속한 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건의안은 전체 22명의 의원 중에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나머지 2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13일에는 무소속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선고가 있습니다. 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한 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가려지면서 시의회 의장의 직무대리 체제가 종지부를 찍을지 여부도 판가름납니다. 지난 8월부터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는 직권으로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후반기 의장 당선자를 선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5명의 변호사, 그다음에 입법 고문 이렇게 해서 5명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똑같은 내용들이 그냥 의장이 법원에서 나온 결과 보고 의사 정족수만 돼도 방망이에 쳐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의장 선거에서 팽팽한 대결 양상을 보였던 이송영 의원과 안수일 의원 등 어느 한쪽이라도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또다시 지리한 법정 싸움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당내로부터 위원장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김상욱 시당위원장의 거취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일단 15일 날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형태로든 운영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저도 좀 생각을 충분히 하고. 야권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 찬성 분위기 속에 지난주부터 울산에서도 이에 맞서 탄핵 반대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면서 보수와 진보, 여야 간 대립 양상은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 한 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이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원금 감면액이 가파르게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9만 명대를 유지했던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 10만 명을 돌파했고 이 가운데 확정자가 9만 8,300여 명으로 5년 만에 사상 처음 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원금 감면 총액이 1조 6,700억 원으로 4년 만에 57.8%가 증가했고 1인당 감면액도 1,800만 원으로 늘었으며 특히 청년과 시니어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스포츠 마케팅 진흥을 골자로 한 울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행사나 전국 단위 체육대회, 그리고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와 지원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울산의 체육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마케팅 진흥을 위해 울산시장은 시책을 마련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가 어제 제28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총회에서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사업 발전에 힘쓴 회원사와 단체 등의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조현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와 수주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공기를 전극으로 쓰는 리튬 공기 배터리의 수명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곽원진 교수팀은 아주대학교 화학과 서성은 교수팀과 미국 오벌린 대학교 슈밍첸 교수팀과 함께 리튬 공기 배터리용 산화 환원 매개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된 산화 환원 매개체는 리튬 공기 배터리 충전 시 전압을 낮춰주는 물질로 과부하를 줄여 수명을 늘리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어 향후 전기차 주행 거리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릴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은 2025년 올해의 작가 개인전 참여 작가 5명을 선정하고 지난 8일부터 27일까지 상설 전시장에서 합동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의 작가 5인에는 사진 분야의 한규택, 김지영 작가가, 미술 분야의 김소형, 김민혜, 김승환 작가 등이 선정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참여 작가 모두를 소개하는 2월 합동전을 오는 27일까지 갖는 데 이어 3월부터 12월까지는 작가별 개인전을 릴레이 형식으로 2달씩 상설 전시장에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청 마당에서 온기 나눔을 위한 핸즈온 공무원 자원봉사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핸즈온은 봉사자가 손으로 직접 만든 물품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어제 행사에서는 공무원 자원봉사단이 만든 친환경 물병과 손글씨 안부엽서 등의 물품을 울산시 푸드뱅크를 통해 울산 제2시립노인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온기 나눔 추진본부를 출범했으며 온기 나눔 캠페인 등 범국민적 나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14일까지 청년 인턴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턴은 모두 19명으로 지원 자격은 091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이며 학력, 전공, 성별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접수는 오는 14일까지며 최종 합격자는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오는 27일 최종 발표됩니다. 합격자는 다음 달 17일부터 약 6개월 동안 본청 내 부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2025년 울산형 내일체험 공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형 내일체험 공제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체험 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울산형으로 전환하면 가입 기간 3년 중 2년 동안 기업 부담금 24만 원 가운데 10만 원을 울산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2억 원이며 지원 인원은 100명 내외로 어제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참여 희망기업을 선착순 접수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